차이 내면 어떡해. 컵을 누구 거야? 아니 이거 고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봄이야 너 여기 서 있어. 코드 건들지 손 말고. 들고 있어야 돼. 나온 사람이 들어가. 여기 서 있어. 범위만 서 있다. 줘. 땡겨. 컵. 앞으로 땡겨 들어가라. 저쪽으로. 아 계속 이렇게 써. 범위 빼고 와. 범위로 혼자 남겨둘 순 없어. 같은 시간만 내가 남아. 아배 아파. 범위 좀 많이 치유 아프대요. 범위는 20세로 들어가. 속으로. 많이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근데 미안해. 똥침. 아 진짜. 장바에 다 묻었다 나연아. 아 정말. 선정이 가서 아 어디 잘못했다고. 아, 네가 거기 앉은 게 그냥 안 됐어. 네가 거기 일단 보여. 쌤. 아 쌤. 저기 계셔도 돼요. 아 중모 뭐야? 아 중모. 야, 시험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아직도 왔다 갔다 해! 이게 수업 준비된가? 수업 중 음료 갖고 다니지 마. 강실내 음료수 파니 금지야 너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내내. 거기 넌 앉아 빨리 왜 서 있어. 네 가방에 음료수 묻어나오는 거.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난 전에 수가량 보조법칙까지 했니? 자 이번에는 전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 문제는 여기 바닥에 흐리지 않게 뭐가 더러우니까 자, 얘는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팁이다.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다. 이 전기력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인력이 있어. 인력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서로 당기는 힘이다. 이것을 인력이라고 한다.
밀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같은 상황에서 빔의 크기는 어때서 같다 라고 얘기해서 반대 종류의 크기를 서로 당기는 힘이 밀력이다. 자, 반대로 청력이라는 힘. 청력이라는 힘은 같은 종류의 크기,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 자, 서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와 같은 힘을 청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가 서로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내는 이때도 힘이 역시 어때? 같은 크기의 힘이 나타나. 또 마이너스 전하도 마이너스 전하끼리 서로 어떤 힘이 나타나? 밀어내는 힘이 나타난다고 해서 또 힘이 같은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와 같은 힘이 전기력의 종류들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력은 누구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니? 쿨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쿨롱에서 얘기된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 해요. 자, 3이라고 갈게. 자, 이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데 쿨롱 법칙이라는 법칙은 자, 어떤 법칙이냐? 쿨롱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하를 띈 물체 사이를 전하를 띠는 물체들 사이는 전하량의 고배비례하고 전하량의 고배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쿨롱 법칙이라고. 누구하고 많이 닮았지? 무슨 법칙하고 닮았니? 만력 법칙하고 닮았지. 만력 법칙은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전하를 띈 물체 사이에는 오늘 아는 게 유찬이 안 오고 성현이 안 오고 둘 안 오고 가는 거야? 자, 우주 공간의 질량을 나눈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의 고배비례하고 거기에 제곱을 반비례하는 힘이 나타난다라고 했었거든. 그걸 만류력이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거하고 상당히 비슷해. 자, 만류력 법칙으로 상당히 비슷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 우주 공간에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물체라고 하면 모두 당연히 질량을 갖고 있어요. 우주 공간의 물체라는 말도 쓸 수 있어. 질량의 곱에 비하고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것을 만력 법칙이라고 얘기했었거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었지? 수식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 주지. 이쪽에 질량이 m1인 물체가 아니고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n2의 질량이 있다라고. 이때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지. 이때 이 힘을
G라는 값을 마일력 상수라고 하고 이 값이 6.27 곱하기 11 마이너스 1 뉴턴 제곱미터 per 킬로그램의 제곱인데 굳이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 얘는 마일력 상수라고 해. 자, 10 자체가 말이 똑같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자, 이쪽에 질량을 가는 질량이 아니고 전하를 가는 위치인데 전하는 Q1 그리고 이쪽에 Q2라는 값을 갖는데 Q2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전하량 얘기를 안 했었구나. 그치? 네. 전하량 얘기 이것까지 하나는 해줄게. 자, 이때 둘과 둘 사이에서는 자,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고. 이때 서로가 다른 종류라면 당기고 있고 반대 종류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나타나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는 이 힘들의 크기가 모두 다 어때?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때 나타난 힘 F를 구해보면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얘를 쿨롱 상수라고 해주는데 비례상수야.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어때? 똑같지. 그죠? 자, 이때 K라는 힘은 K라는 상수는 쿨롱 상수라고 하는데 9 곱하기 10에 무슨 뉴턴 제곱. 자,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의 제곱이라는 비례 상수값을 갖고 있어. 오케이? 얘를 쿨롱 상수라고 표현해. 또는 그냥 비례 상수라고도 얘기해. 얘는 저절로 외워지는 값이야. 왜? K자 옆에 U자를 써봐. 은하철도? 은하철도? 999. 자, 옛날에는 70년대 때는 이렇게 외웠어. 은하철도 99가 안 나왔을 때 쿠쿠쿠 쿠쿠가 맛있는 밥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듣는 완성해줍니다. 찐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네. 6.25 곱하기 10에 18cm 그게 뭐였어요? 6.25 곱하기 1 뭘 아냐? 그걸 지금 할 거야. 자, 우리 빼먹은 게 있었습니다. 전화량에 대해서 빼먹었었어요. 책이 안 넘어가니까. 자, 전화량의 기호는 뭐라고 쓰지? 클론. 자, Q라는 기호를 써요. 얘는 누구의 약자야? 퀀터티. 퀀터티가 무슨 말이지? 양이야, 질이야? 그럼 둘다 질은 뭐야? 퀄리티. 퀀터티 양이란 뜻이야. 그래서 오브 차지라고 불러. 왜 퀀터티하고 퀄리티 물어봤는지 알아?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이 단어를 같은 날 동시에 배우거든. 외우다 보면 맨날 헷갈리는 거야. 퀀터티 퀄리티 맨날 헷갈리는 거야. 한참 고민했었어. 자,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 질이잖아. 얘는 퀀터티 해갖고 거의 밑 받침이 없지. 퀄러티 해갖고 퀄을 앞에 콘과 퀄로 리을 받침 갖고 질을 구분했던 것 같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퀄러티 리을 받침 있지. 질이야. 콘터티 없지. 양이야. 시험 볼 때마다 진짜 헷갈렸어. 같은 날 같은 타임에 배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 사회 탈 같잖아. 너 주름 되게 많이 생긴다. 이마에. 와, 사회 탈인데 거의. 안동 가야 너 볼 수 있는 거니? 네? 안동에 가야 너 볼 수 있는 거야? 네? 안동에 네가 사는 말 있잖아. 하회 마을이라고. 일단 교과서에 나왔으나 소름 끼치게 웃고 있는 거. 자, 그러면 금리지. 이거 그렇게 내가 볼 때는 하이텔 같아. 소름 끼쳐. 자, 그러면 생긴 게 좀 꿀리지. 백교동은 또 잘생겼잖아, 그치? 여학생들 인정 안 한다. 너 못생겼대. 너
못생길로 해. 주먹만. 뭐라고? 아니. 이 중에 남학생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니? 다행히 도건이 잘생겼을 것 같아. 진표쌤이요. 네. 도건이 맞아요. 잘생겼어. 진표쌤이 그거 저번에 준모가 머리 안 깎고 고백했지. 다인이 제 도건이한테? 건데요. 아니요 다인이 제 아, 건데 이러면서. 다행히? 다행이랑 참개 어이없어 그치? 별게 다 들이대 붙이다니야. 자, 다행이가 선생님 딸 같으면 이름도 못 부르게 한다. 자, 그러면 무고 이거 뭐가 좋다고? 그래. 너 그렇게 좀 웃지 마. 엘베에서. 아, 자, 아까 맞으면서 웃었어. 뭐냐 맞으면서 웃어 그렇지? 맞는 걸 좋아해? S야? 어어. SM.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얘는 전화에 많고 적응해요. 전화가 많고 적은 것을 전화량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이때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지? 플롱 단위는 C자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쿨롱이라고 읽지 않고 쿨롬이라고 읽어. 아이씨, 참.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얘를 쿨롱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사람 이름 얘기할 때는 쿨롱, 단위 얘기할 때는 쿨롱이라고 쓰기로 했어. 응? 그 쿨롱을 비웃는 거야? 쿨롱을 비웃니? 쿨롱을 비웃니? 교육부를 비웃어요. 어? 교육부를 비웃어요. 아, 우리나라 뭐 잘못된 게 한국애니? 예를 들어서 쿨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진짜. 이름이 네덜란드 교육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 이제 네덜란드 이름으로 하면은 이 사람 그대로 발음은 호이겐스야. 호이겐스. 그래서 내등 이렇게 썼어. 근데 명박 씨가 대통령 되는 해. 영어가 뿌리째 다 뽑혀버렸지. 거의.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 비스시나 하니? 아니요. 하위훈스래. 예? 하위훈스. 뭐예요? 근데 이거는 이걸 처음에 들은 새끼가 규금이 잘못된 것 같아. 요즘 미국 애들이 자음을 발음을 잘 안 해. 자음을. 옛날에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가 미국에 유학 가서 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왔어.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직접 배울 일이 없어서 안 배우는데 이 사람이 방마다 연구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야. 대학원생들한테. 야, 너네 위너 있니? 위너? 위너? 우리가 안다? 뭐지? 위너? 우리는 안다? 뭐가 있다는 거야? 물어. 대학원에서 사회생활도 똑같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 없다고 해. 뭐 있냐고 물어봤는데 뭔지 몰라. 못 알아듣겠어요. 없는데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는 척하면 귀찮아. 왜 다 찾아줘야 되니까. 너희 방에 위너 있니? 이거 뭐야? 무조건 없는데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다고 본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위너가 뭐냐고. 위너. 근데 승리야. 한 달쯤 지나가고 어떤 연구실 대학원생이 이 교수한테 뒤통수를 맞았어. 야, 이 새끼야, 있으면서 없다 그래.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프리쉘 하고 있었어. 프리쉘이 몰라? 지뢰찾기는 아니? 지뢰찾기 어디 있지? 구글에. 네이버. 지뢰찾기 어디에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기본 포맷의 게임 중에 하나지. 캐주얼 나 카드 겁나 게임이 재밌어. 재밌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도스였어. 도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해갖고 윈도우의 할아버지야.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를 사용하려면 윈도우 그때 당시에 3.5A 버전이 있었거든. 지금 이거를 다운받아서
파일 조그만 거야. 그걸 민호로 부르. 아마 100K도 안 됐었을걸? 민호. 이거를 민호. 이쪽에서 끌어다가 실행 명령을 치면은 얘를 실행시키면은 민호. 그때는 마우스도 없었구나. 윈 치면은 이게 화면이 좀 떴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게임하고 뭐하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프리쉘 하다가 이걸 깔아놓고 프리쉘 하다가 뒤통수 맞은 거야. 이 사람이 찾았던 게 이거야. D가 묵음이 돼버렸어. 위너. 위너. 이분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어디야? 아리조나가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야. 아리조나면 중남부 쪽이거든. 서부에 가까운 중남부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이 꼬리꼬리한 거지.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를 해. 다른 교수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는데 이분이 유난히 심했던 것 같아. 이거 뭐라고 부르지? 뭐라? 정확히는 동부식 발음 워터. 그 다음에 조금 얘를 경음화시켜서 워터. 그리고 좀 더 심하게 하면 워러.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게? 월. 워. 예? 워. 벽이에요? 이게 묵음이 되더라고요. 모음도 일부 묵음을 만들어. 선생님 친구 중에 텍사스 유학 갔다 온 아이가 있는데 모르겠어. 그냥에서 뭐. 이거 뭐지?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인데 이거 발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미늄? 얘가 알루미늄 알루미늄. 찾으려고 AL. 재료로 가공해서 쓰려고 실험을 하려고 찾았는데 모르는 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대. Where is the aluminum? 에? Where is aluminum? 에? Where is aluminum? 에?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갖고 에이씨 몰라. 선생님 친구도 바보야. 이렇게 했으면은 알아들었을 텐데. Where is? 그러면 다 알려줬을 텐데. 야르미늄. 그래갖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에이씨 몰라 포기했대. 근데 그것도 몇 달 지나서 어떤 애가 알루미늄 공을 들고 막 가더래. 자기네 과애가 막 달려가지고 What's this?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알루미늄으로는 바보잖아. 공대생인데. 얘가 이제 비웃듯이. 누가 비웃기 잘하지? 네? This is aluminum 이러더래. 루미늄이? 얘가 묵음화 됐더래. 묵음. 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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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액센트가 여기 들어가 있나 봐. 그러니까 해도 발음이 되게 약해갖고 루미늄으로 들리더래. 근데 거기는 알루미늄 했으니 뭔지 모르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호이겐스 이분이 허이어스가 되고요. 뭐하다 그랬지? 쿨룸. 한국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제가 프랑스 사람. 쿨룸 프랑스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원 이름이 이렇게 돼요. 라부아지 친구 아니에요? 네. 뱀이. 쿨롱이라고 하는데 이 가장 뒤에 있는 비자음은 프랑스에서 다 묵음이야. 맨 글자 뒤에 있는 자음은 다 묵음이야. 그 다음에 여기 N이나 M이 끝에 있으면 얘는 음발음이나 얘 음이라는 발음 끼우거든. 음발음이나 그래서 풀롱이 맞아. 근데 영어식 표현으로 풀롱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부 사람들만 읽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이거 풀롱이라고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일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물리 선생님들이 그냥 쿨롱이라고 이름하실 거예요. 쿨롱이라고 해. 고유명사인데. 자,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1쿨롬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1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1쿨롬이지? 625 18. 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1초 동안 떠오르겠다. 1초 동안 자,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로 전류할 때
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하양을 뭐라고 불렀대? 1쿨룸이라고 했대. 자, 그래서 1쿨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 유기호 18. 1암페어 세크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요. 1암페어 세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한편 1쿨룸은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쿨룸이란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갖는 전하양을 1쿨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 유기호 18이요? 우크라이나 애들이 요즘 전쟁 중으로 되게 힘들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어. 약 3년 정도의 전쟁을 치렀단 말이야. 3년 정도의 전쟁을 치러서 6.25 18이야. 꼭 소련 애들, 러시아 애들 인전쟁을 3년 정도 하더라. 이번 우크라이나도 지금 2년 돼, 이제 2년째지. 아마 내년까지는 개박살나는 싸움을 해야 될 거야. 지금 양쪽 나라 군인들 죽은 숫자만 20만 명이 넘지. 러시아 애들이 좀 더 죽었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초반에. 거기다가 민간인들한테 막 쏴대니까 민간인 희생자까지 나왔지.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진짜 많이 양보하는 거야. 왜 양보하는지 알아? 미친 척하고 모스크바에다가 미사일 쏴대면 어떡할 거야. 근데 참 불쌍한 나라 애들이야. 옛날에 구소련에 속해 있었거든. 독립을 했단 말이야. 독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원조를 지원받았단 말이야. 서방 국가들한테 미국,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한테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는데 조건이 핵무기 다 폐기. 걔네가 핵무기 보유 2위였어. 걔네들이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됐냐면 5위 안에 들었던 걸로 알아. 실제로 러시아 애들이 가장 자랑하는 함대 중에 하나가 흑해 함대라고 하거든. 흑해 함대의 대부분 얘네 쪽으로 기속됐거든. 나중에 러시아 애들이 뺏어가서 그렇지만. 그래갖고 엄청난 해군력, 엄청난 국방력을 갖고 있었는데 핵무기만 해도 몇백 개 있었다고. 다 폐기해버렸어. 우리나라 대단하다. 핵무기. 만약에 핵무기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거야. 왜? 러시아가 못 쳐들어가. 뭐? 쏠게. 지금 북한 놈들이 그거 갖고 개기는 거 아니야? 핵무기 갖고 미국한테 까부는 거지. 그래놓고 어저께인가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한반도에서 훈련을 했지. 훈련하면 걔네들 또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비행기 같이 띄워야 돼. 쟤네들 비행기 막 훈련하는데 북한 애들 비행기 안 띄우지. 미친 척하고 그냥 갈 수도 있어. 그냥 갖고 막 한꺼번에 폭격해버리고 전쟁 끝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걔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비행기를 띄워. 비슷한 수만큼. 얼마나 고역이냐. 기름도 없어 죽겠는데. 걔네들 기름 없어갖고 비행사들 전투기 조종사들 훈련하는 거 봤니? 진짜 어이없어. 오형 비행기장. 둘이서 부기장이래. 2명 타는 거야. 뒤에 놈이 이렇게 쫓아다녀 걔를. 걔 훈련이래. 어릴 때 비행기 프라모델 갖다 놓고 엥 하고 하듯이 해. 너무 그것도 비행기도 프라모델도 아니고 나무 깎아가지고. 아이고. 진짜 불쌍하다. 나무 영상 깎아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맞아. 저 유튜브 검색하고 있어요. 완전 되게 웃겼지. 근데 아마 걔들도 3년을 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아직도 전쟁 안 끝났잖아. 근데 핵무기 없어도 되겠더라. 근데요. 조만간에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실험을 해. 미사일 맞아요. 실험한다고 그 미리 하나 공고를 띄워놨어. 현무 5. 현무 5라는 현무 미친 5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종류의 미사일인데 탄두가 두. 탄두를 약 8톤을 8,000kg를 실을 수 있대. 그러니까 8,000kg에 그냥 8,000kg 핵무기가 아닌데 핵무기급인 거야.
C4 같은 폭탄을 실으면은 이거 10개 정도 터트리면은 거의 핵무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나게 빨라서 북한 애들도 못 쫓아올 정도로 빨라서 낙하 최종 속도가 약 초당 10km 가는 빠르게 떨어졌어. 와. 와, 그래서 얘가 땅에 박히면은 지하 약 100m까지 파고든대요. 오. 그래서 북한 애들이 그거 성공하면은 좀 볼만할 것 같아. 아무 소리 못 할 것 같은데. 언제요? 다음 주쯤에. 아, 2월 5일이요. 2월 5일이야? 내일 모레네 그럼? 오. 와. 자, 뉴스 떠? 뜨지 아니 근데 공개적으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이 자꾸 요즘 우리나라 핵무장 어쩌고 저쩌고 하지. 세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야. 미국도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아니?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걸 처음 시도했던 게 박정희라는 사람이야. 박정희라는 사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를 했어. 그래갖고 197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미국에 있는 유수한 과학자들을 관련 과학자뿐만 아니고 기초과학 교수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다시 역초청을 했어. 역초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싫지. 그걸 싫은 내색을 하는 중에 죽었어. 박정희가.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뭐 독재 정권은 돌에 갔을 몰라도 핵무기는 가졌을 것 같아. 지금 핵무기 조약이 되게 불평등하거든.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소련, 러시아 5개 국가가 1967년도 이전에 핵무기를 미리 만든 나라들이거든. 그 위에 만든 나라들은 다 불법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만들었지? 파키스탄도 만들었지? 북한 애들도 만들었지? 만들 나라는 몇몇 나라 만들었지.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제 국방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해. 한국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만들면 한 달 안에 핵무기 적어도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만들자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거를 실험을 해야 될 텐데 어디서 할 거냐? 북한에 실험하고 있어요. 요즘 실험 안 해. 핵무기 실험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니? 시뮬레이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끝내. 그걸 다 무식하게 하는 나라가 어딨어. 자기네 환경을 북한. 하는데 북한 놈들은 걔네 이제 못해. 다 썼어요. 아니 백두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더 터지면 백두산 언제 터질지 몰라. 백두산의 온도가 10년 사이에 그 온천수의 온도가 20도 가량이 상승해 버렸어. 그러면 지금 어차피 쏟아져 나오는 중국이나 물이 일본이 80m야. 우리가 터뜨리면 그 80m면은 거의 화산 폭발 직전이라고 봐야 될 거야. 우리가 터뜨리면 근데 이제 북한- 백두산 폭발 100년 주기설이 있거든. 100년마다 한 번씩 터졌대. 크고 작게. 2050년. 근데 요번에 엄청나게 터지면 크게 터질 것 같아. 북한 뉴스 본 적 있어요? 어? 북한 뉴스. 북한. 북한에서 일본에 대해서 뉴스 할때 가나칸 쪽발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뉴스예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한테 그러잖아. 아니 우리나라도 그런데 일본 윤석열 괴뢰 정권. 우리가 그러면요 그 백두산에다가 미사일 쏘면은 썰어 우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일본이 키예브사가 우리나라에게 청구하겠다. 그럼 윤석열은 또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니야. 걔네들은 좀 있으면은 그 방사능 폐기 물 버리잖아. 방류하잖아. 온전 오염수 방류하잖아. 그럼 쌤쌤이지 뭐. 그러면 깎아내는데? 우리 교회? 중국 있잖아. 미국 놈들 일본한테 너무 관대해. 왜 관대하냐면 일본 옆으로 쿠로시오 해류라는 해류가 흘러가지. 쿠로시오가 가서 북태평양 해류하고 만나가지고 캘리포니아 해류로 그 미국 서해안 쪽으로 훑고 내려온단 말이야. 원전 오염수가 알래스카 지역부터 서부 지역으로 쭉 훑고 내려오고 다시 적도 와서 적도에서 북태평양 해류 타고 또 돌거든. 근데 왜 그거를 용납해? 미국에 희한한 거야. 지금 엄청나게 큰 쓰레기 섬이 미국으로 가고 있지. 태평양을 하와이를 지나고 지금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인공위성에 찍힐 정도로 큰 쓰레기 더미야. 그 쓰레기에 예? 딱 세 나라 쓰레기가 있대. 한국, 중국, 일본. 네? 한국, 중국, 일본의 쓰레기가 모두 합쳐져서 가고 있대.
우와. 그 뒤에 또 한 무더기가 또 가고 있대. 이제 쓰레기 무더기. 거기 시체 같은 것도 있어요. 후쿠시마에서 껴갔던 쓰레기들이 지금 또 미국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대. 그거 잘 파면 시체 몇 개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체. 자, 그래서 얘는 바닷물 속에서 시신이 나물이라고 생각되나 봐. 우리 세월호 몇 년 동안 바다에 갇혀 있다가 인양했지. 근데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 뼈가 물속에 오래 있으면 뼈가 다 허물어져, 부스러져 버린다. 약간의 충격만 받아. 그래갖고 구할 수가 없대. 핸드폰 소금물에 빠뜨리면 녹잖아. 실제로 세월호 사고 나고 아, 한 달인가 있다가 계속 소리. 자원봉사를 다니고 했잖아 사람들이. 소금물에는 안 녹네. 근데 선생님 친구가 인천에서 경찰을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인천에서 경찰을 하는데 얘가 자원봉사를 갔나 봐. 혹시 오늘 지금 이제 저 먼 쪽에 있어. 그래갖고 이쪽에 이제 가갖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날 시신 향구가 나왔대. 근데 잠수사 얘기가 골 때려. 왜 골 때린지 아니? 앞이 거기 지는 뻘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갖고 헤엄쳐 나올 때 옷이든 뭐든 붙잡고 나오는 거야. 끄집고. 아, 그리고 팔뚝 쪽을 잡고서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무게감이 없잖아. 보니까 팔 하나가 떨어져 갖고 오고 있대. 그래갖고 다시 가갖고 다시 뭉태기 주워 갖고 왔다더라고. 시신이 그래 한 달만 지나. 그리고 되게 징그러운 얘기 되게 많아. 선생님 대학교 서클 선배 중에 한 분이 스킨스쿠버를 갖고 자격증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스킨스쿠버로 다녔거든. 근데 그때만 해도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해양에서 사고 나지. 해난 사고나 아니면 강에서 사고 나면은 주변에 스쿠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 우와. 좀 수색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그럼 그 형은 학교 빼먹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그 공문 온 거를 자기 집에 온 공문을 학교에다 제출해. 그럼 학교에서 공부하러 수업을 빼줘. 차 타고 내려가는 거야 친구 둘이. 내려가고 거기서 스킨스쿠버 해갖고서는 이제 시체 인양을 하고 뭐 이런 걸 했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여러 명 실종이 된 거야. 그래서 사고 나가고. 그래갖고 그거를 찾아다니는데 벌써 며칠이 지난 거야. 며칠 지난 상태에서 친구하고 둘이 막 갔대. 물속에서 막 가고 있는데 저쪽에 큰 공 같은 게 있더래. 검은 공이. 그래갖고 저게 뭐야? 저쪽 가보자. 막 갔더니 이 공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갖고 저게 뭐야? 보니까 거의 다 갈치하고 꽃게. 그래갖고 막 틀어보니까 그 실종된 사람이 있었던 거야.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있었대. 그래갖고 그 인양해갖고 건져와갖고 그 얘기를 갔다 오자마자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갈치를 한 10년 동안 안 먹은 것 같아. 갈치 얘기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 갈치 갈치조림 갈치구이. 친구 잘 먹어. 아 뭐야. 그래갖고 그때 갈치를 한 10년 동안 못 먹은 것 같아. 재밌어. 갈치만 딱 보면 그 생각 나는 거야. 사람 나도 그 형이 지금 내가 대충 얘기했지만 그 형은 군대 막 실감 있게 얘기한 거야. 못 먹겠다. 니네 못 먹을까봐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꽃게는 워낙 좋아해갖고 포기할 수 없더라. 자, 그래서 6.25 곱하기 10배 18승에 6 나오는 거야. 에이, 전제 나쁜 거 6.25 곱하기 10배 18승 625 18로 기억해보자. 자, 그러면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을 보자. 이거를 기본 전하량이라고 해요. 기본 전하량은 기호를 2라고 쓰고 있어요.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야. 자, 얘는 비례식을 써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 1쿨룸이라는 전하량은 전자 몇 개가 갖는 거지? 6.6 곱하기 10에 18개가 갖는 전하량이야. 그렇다면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을 2라고 한다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6.25 곱하기 10에 18승분의 1이야. 6.25라는 것은 2.5의 제곱이 되지. 맞아? 2.5분의 1, 2.5분의 1 하면 얼마가 돼? 0.4 곱하기 0.3, 0.16이고 1 하나 빌려주게 되니까 얘는
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쿨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쿨럼가 매우 중요하게 쓰여질 거야. 앞으로 전자 한 개 안에 기본 전하량이 이만큼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기장과 전기력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과 전기력선. 오늘 클리닉 누구예요? 오늘 화학쌤인가? 지난주에 학생 하지 않으셨니? 진짜 생명쌤 하셨어? 그래서 학생 하시겠네. 자, 그러면 전기장과 전기력선을 얘기해 보자. 내일 과학스 내일 시험 자, 전기장과 전기력선을 한번 보자. 먼저 전기장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전기장은 앞으로 기호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E라고 쓰고 있어. 얘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 일렉트릭. 필드라고. 중력장. 필드가 우리말로 뭐지? 그래비티 필드. 필드가 영어로 우리말로 뭐지? 필드. 필드. 들판 말고 전기장. 마당이지. 마당이 얇. 그래서 얘를 전기마당이라고 해. 수는 우리말로 전기마당. 그럼 전기도 바꾸지 왜 안 바꿔? 한국식이야. 전기도 마당이 있어야죠. 마당은 한글이잖아. 마당장자 쓴 거거든, 쟤. 그 전기 마당이야. 그럼 전기도 한글로 써야지. 그런데 마당장 됐어. 전기 한국말. 전자가 뇌전자거든. 내장. 뇌의 기운의 마당. 내장. 자, 뭔가 무협수 소리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전기장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 전기장은 세 가지 개념이 있어. 세 가지 개념 중에 당분간은 두 번째 개념에 치중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얘는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전기장에 대해서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개념을 쓰고 있어? 자, 얘는 단위 양전환. 선생님 필기를 해놨어요? 지난번에 여기까지 나갔을 걸. 아니 여기다가 뭘 써놨어요? 아니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어. 자, 그래서 단위 양전화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개념을 볼까? 이 세 번째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중요시 다루게 되는 개념이야. 전기력선 소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단위 면적. 단위 면적은 얼마를 이해하게? 1제곱미터라고 지나는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야. 전기력선 다발수라고 얘기해요. 전기력선에 대한 다발이 있거든. 그 다발의 수를 뭐라고 해? 뭐라고 한대? 전기력선?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옛날은 전기 역선속 밀도라고 불렀어요. 전기 선속 밀도는 전속 밀도랑 같은. 요즘은 얘를 전속 밀도라고, 전기 선속 밀도라고 해. 역자를 뺐어. 빼나 똑같은데 줄임말로 얘는 전속 밀도라고. 전속력으로 밀도를. 나중에 여러분들은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배우게 될 거야. 그 가우스 법칙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개념이 될 거야. 아, 가우스 법칙이라는 법칙을 배우게 될 거야. 너네들이 알고 그 가우스 맞아. 그래서 가우스를 수학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 우리 눈깔이 뒤집어졌네. 오늘도 역시 교복도 내려오고 검은 농장 올라가고. 그러면 전기 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누구에 대한 전기장을 볼까? 새로운 거다. 점 전화에 대한 전기장을 한번 살펴보자. 자,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을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여기 중심 전화 Q가 있거든. Q가 있을 때 만약에 이쪽에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플러스 1 플룸이 있었다라고 해. 오케이? 이거 자, 대문짝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돼? 알파 같아요. 알파. 이게 알파 같아? 네. 알파. 알파 같은데? 알파는 어떻게 있어? 피델스 있어요. 얘하고 쟤하고 닮아 보여? 아니 아까 닮았어. 아까 진짜 아까 닮았어. 러시아 말로 D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쓰는지 아니? 저렇게 쓰죠. 이게 D야. 맞죠? D. 이렇게도 써. 아 맞아. 준모가 오늘 물리시간 하라고 했던 거 있는데. 깽판 치라고. 아니. 주마 그리고 쌤한테 아니에요. 이거 한다. 너 실제로 깽판 쳤잖아. 그래. 음료수 쏟고 지랄했어. 그건 준모야. 그때 이랬었던 거 다 아니야? 깽판 썼잖아. 맞아. 개 스트레스 진짜. 범인은 스모 가방 끊어져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선생님 가방 끊어졌어요 하고 나머지 새끼는 밖에서 깔깔대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놀다 왔어요. 네? 어디야? 땅바 앞에 바닥에. 아니 재혁이 신발이 이상해서 제가 아니, 또 뜯어들려 있거든요. 제가 그래놓고 또 와갖고 또 엎었지. 제가 안 엎은. 저거는 또 여기다 밀키스 엎었지. 도저히 옛날 같으면 진짜 다 두들겨 팼다. 어떻게 동시에 뺐어요? 선생님 학원 같아서 벌써 다 잘랐어. 한줄로 나열해서 하나 하나. 다시 선생님 진짜 고집 세거든. 선생님 또 가르치시면 안 가르치거든. 옛날에 이런 애가 있다. 인천과학고 11기 아니래.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 학원을 할 때거든. 스물하고. 학원에 왔는데 처음에 이제 엄마하고 같이 와갖고 합격하고 온 거야. 상담을 하고 있었어.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애가 있어. 얘는 한과형 애가 애거든. 근데 얘가 수학과 다 잘해. 그때는 경시대회가 있어서 경시대에서 수학부 입상하고 과학부 금상을 받고 했던 애야. 그래갖고 얘가 한국영재학교에 갔는데 얘가 문제가 하나 있어. 영어가 학교에서 200등이야.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그때만 해도 얘는 하나에 한 400몇 명 할 때. 근데 중간. 딱 중간. 근데 수학과는 잘. 근데 다 잘해. 엄마하고 얘하고 와갖고 그냥 상담하면 어떻게 수업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가서 학교 입계전까지 어디까지 나가고 학교 입계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삐져갖고 여기 두고 가르쳤다면서요 얘. 예 그랬더니 걔는 뭐 애가 이상하고 그 다음부터 한 5분 상담했나봐. 그럼 1시간 넘게 얘를 헐 뜯는 거야 둘이서. 그래갖고 선생님 또 얘 엄마하고 친하거든. 엄청 친한데 얘기 듣기가 좀 뭐해요. 제가 수업이 있어서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난 수업 해준다는 얘기한테 수업 들어오겠대. 이미 시작한 반 애들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그 반에 들어오겠대. 난 받기 싫은데.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하기 싫은데요, 글쎄요. 아니 얘기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갖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얘들아 어차피 방학 들어가면 보충도 해야 되니까 진짜 미안한데 딱
1주 동안 안 올 때까지만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수업을 해줄게. 그래갖고 힘만 만료만 거의 한 2시간 수업한 것 같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막 가능해. 진짜요? 그 얘는 뭐 빨리 나갈 줄 알았는데 만료 걷고 1시간 한 타임. 그 다음에 쿨롱님이 또 나왔잖아. 쿨롱이 세 번째 시간까지 딱 들었어. 탄성역까지 딱 하고 안 오더라고. 안돼 얘들아 친구 나가자 그러고 보충해주고 진짜 굳이 뺐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아는 그 선생님 이제 영수통째에서 학원 했었는데 거기 아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영어 선생님 선생님보다 선배인데 선생님 좀 갖고 가니 있지요. 예 있죠. 얘 좀 수업 좀 해주면 안 될까? 근데 느낌이 쎄하잖아. 개모 같아. 느낌이 벌써 애들 다 자리 잡았는데 그럼 혹시 걔가 어디 중학교? 누구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 제가 시간 없어서 수업 못 해줍니다. 그래서 커트했어. 그랬더니 또 후배 친구가 있어. 수학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애들 가서 수업해 하지. 얘 하나만 가르쳐주면 안 될까? 어디 중학교 누구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수업 시간 안 돼. 방 꽉 찼어. 안 받았어. 그러고 있다가 또 아는 선생님이 또 전화가 왔어. 백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쓰신 거지. 그래갖고 수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지금 수업이 다쳐가지고 수업 안 합니다. 걔 어디 중학교 누구죠? 어떻게 하세요? 그럴 것 같았어요. 급기야 선생님 이제 학생들이 부평 애들이 많았거든. 부평에서 영수동까지 수업 들으러 왔다고. 그래갖고 부평 애들이 있었는데 한 팀이 짜갖고 왔어. 5명이 짜갖고 왔더라고. 거의 껴있어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하기 전에 엄마들 사전 인터뷰를 하거든 수업 전에. 그래갖고 인터뷰하는데 엄마가 한 분이 안 왔어. 느낌이 쎄하잖아. 그래갖고 한 해 엄마는 중학교 1학년 때 계속 가르쳐줘가지고 친하거든. 살짝 밖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어. 잠깐만요 언니. 혹시 얘 아는 애가 어디 중학교 누구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대. 그럼 언니 저만 수업 안 할게요. 돌아가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해줬어. 아까 걔 엄마하고 이 엄마하고도 친해. 둘 다 이제 인천대 영재반 엄마라서 친해. 그래서 사정 얘기를 해서 이래서 이 엄마가 이렇다고. 그리고 난 싫다고. 자기 자식이 잘났고 못났고 욕하건 칭찬하건 상관없어. 남의 자식은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 남의 자식을 욕하는 건 옳지 않아. 남의 자식이 잘나고 못났건 다른 엄마가 욕할 이유는 없어. 걔하고 엄마 문제지. 그래갖고 난 싫다고. 그래서 싫다고. 그래갖고 이 엄마들이 그 엄마가 싹 빼고 수업을 시작했어. 얘들도 바쁜 애들이니까. 그 중에 4명 수업해갖고 3명이 서울대 갔구나. 하고 저 서울대 갔는데 아무튼 이래서 안 받았어.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엄마들한테 얘기 들었어. 학원 앞에 길바닥에서 1대4로 깨졌대. 뭐가요? 이 엄마가 4명 엄마 세워놓고 욕을 날려갖고 욕을 거의 원자폭탄폭으로 날려갖고 엄마들이 4명이 했대요. 근데 4분 엄마들이 다 조용한 분이야. 2분이 학교 선생님이야. 그리고 입에 욕을 아예 달고 사는 분이야. 한 분은 국어 선생님이야. 욕하고 거리가 먼 분이야. 근데 완전히 뒤집어져갖고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먹어봤어요. 그 얘기하더라고. 안 하길 다행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옛날에 소민쌤 가르쳤죠. 네. 그 공부 잘했어요. 열심히 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둘 사이에는 얘를 밀어내는 힘이 나타나죠. 그래 안 그래요? 힘이 나타나죠. 이 힘을 플러스 1쿨럼짜리 힘이라고 하자. 그냥 크기만 표현해줄게. 방향도 각기서 멀어지는 방향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1쿨럼짜리 플러스 1쿨럼짜리가 받는 힘은 K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지? 얼 제곱분의 Q 곱하기 1쿨럼이라고 했어. 이거를 뭐라고 해보자? 전기장 2라고 해보자. 오케이? 만약에 여기 2쿨럼짜리가 있대. 2쿨럼짜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몇 배야? 2배가 되네. 2이야. 3플룸이라고 해. 3플룸이야. 3플룸이면 뭐라고 써? 3이라고 써. 똔똔똔똔. Q플룸에 대해서 뭐라고 쓸 수 있지? Q2라고 쓸 수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주고 있다. 얘는 벡터까지 써줄게. 전기장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되니까 얘는 Q분의 F를 전기장이라고 하자. 오케이? Q분의 F가 전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전기장 단위는 뭘 쓰면 되지? 힘의 단위는 뭐야? 뉴턴. 전하량의 단위는 플럼. 플럼, 뉴턴 per 플럼이 바로 전기장의 단위가 되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플럼 법칙이라고 해요. 오. 플럼 제2법칙이에요. 아니, 그냥 플럼 법칙이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점전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 중심 전화가 마이너스 전화네. 그러면 얘는 뭐가 나타나는 거지?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지. 얼마큼 떨어진 곳에서 자, 여기에 플러스 1쿨럼짜리 갖다 놓으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힘받지? 안쪽 방향으로 힘받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전기장이 나타나. 그래서 플러스 전압 주변에서는 전기장은 뻗어 나가고 마이너스 전압 주변에서는 전기장이 모여 들어오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전기장의 방향과 세기 그리고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역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기역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력선은 뭘 전기력선이라고 하죠?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전기장을 가시화시키고 싶은 거, 가시화시키는 거. 가시화시켰다는 건 뭐야? 보이게. 어? 보이게 하는 거. 보이게 하는 거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어떻게 해줍니까? 갖고 입학하는 애들 머리가 띠란가 봐. 아직도 선생님 수업 영상 어디 가서 보는지 모르나 봐. 쌤, 금민쌤은 공사했어요. 쌤이 안 가르쳤어. 아쉽다 진짜. 여기 와갖고 금민쌤 1년 후배들부터 가르쳤구나. 금민쌤 또래 애들은 선생님 한 명도 안 가르쳤다. 금민쌤 또래 애들은 다 영재학교 갔어. 소민쌤 조용했어요 그러면? 소민쌤은 되게 조용하지. 잘 안 떠들었어요. 소리 없이 공부해. 여기에서 누구 같으냐면 승아나 다인이 조용히 공부만 하는 스타일. 흑역사가 없네. 되게 열심히. 흑역사 없어요? 흑역사? 네. 없어. 재미없어. 내신도 좋잖아. 그래서 설대 같지. 무슨 소리가? 응? 내신 공사할 때 대신 뭐? 조기 졸업을 해야지 갈 수 있단 말이야. 설대를. 근데 조기 졸업 때도 내신이 좋아야지 갈 수 있어. 상위권. 자,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 플러스 전화가 있대. 플러스 전화로부터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지? 바깥 방향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전기력선이 뻗어나가는 이런 전기력선이 되고. 우와. 왼쪽이 살짝 두꺼워. 자,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기장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되니? 점점점 전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지? 약해지지. 이때 전기장은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대.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면 전기력선이 어떻게 되지? 모여드는 전기력선이 나타나지. 맞아요? 네. 모여드는 전기력선이 나타난다. 자, 얘도 역시 거리가 멀수록 전기력선의 크기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거리의 제곱의 관계. 만약에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가 같은 전화량이 채워서 이렇게 붙어 있대. 여기는 자 중요한 게 얘가 플러스 Q면 얘는 마이너스 Q가 돼야 돼. 그럼 대칭인 모습으로 어떻게 되니? Q.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해줘. 그래서 전기력선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플러스에 나와서 무한 원으로 가거나 무한 원에서 모여들게 되고 마이너스 전화로 가게 되고 또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이런 전기력선을 갖게 된다. 무한 원이 뭐예요? 지구 아니야? 반대인 거리에 부를 생각해. 거기서 전기장이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지구에서 이렇게 지구 정도가 아니고 그 지구 장장이 그냥 사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스케일이 크지? 멋지다. 우리가 스케일이 커. 무한으로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 봐봐. 좋아하지. 스케일링. 스케일링이 아니고 스케일. 스케일. 배 아픈데 왜 웃었게요? 힘이 좋아요 아니면 전체 물리학이 좋아요? 난 다인이가 좋아해. 다현이가 좋아해. 여기서 딱 준모가 자, 복수했어. 선생님은 다현이가 좋고요. 준모는 다인이가 좋대. 다인아, 어리 반푼 없는 소리지, 그지? 왜 갑자기 다인이 좋아한다 그런 거야? 갑자기 준모가 일어나서 뜬금없었지? 네. 갑자기 되게 당황했어. 선생님 맞았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짤로 만들었는데 맞아요. 짤로 돼 있어요. 아주 옛날에 야 V2 잘랐냐?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학생들 가르치게 되는데 그 애들이 아마 인천과 4기, 5기 이정도 아마 20몇 년 된 아이들이지. 근데 여자아이가 키가 엄청 크고 숨이 있어요? 작은 애가 있었어. 숨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 그거 읽었어?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걔는 학원 내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해주시는 근데 갑자기 기준생보다 10몇 살이 많지. 예? 갑자기 어떤 남자애가 후영쌤. 일반 인원수보다 한 1.5배 정도 되는 반인데 갑자기 불뚝 쓰더니 소중해. 막 걸어 나와. 걔는 맨날 앞자리 앉거든. 또 그 옆에 딱 쓰더니 야 누구야? 나랑 사귀자. 좋아해. 야 미친 새끼야 빨리 들어가. 바로 차버렸는데 되게 웃긴 새끼지. 아니 갑자기 일어나서 멋있다. 멋있다. 미친 거. 일어나서? 약간 미친 거지. 그 반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아 진짜요? 또라이. 그래서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일어나서 바로 쳤죠. 아니 애들이 더 어이없어갖고 비웃었지. 미친놈이. 남자친구 있는데 개념이 없지. 그냥 수업 시간 늦추려고 나중에 서울대 의대 갔구나. 과학군데 의대 어떻게 해요? 걔 그때- 과거 아니야. 걔네를 과거 의대 많이 갈 때. 걔 과거 못 갔어. 옛날에 과거 입학을 못 생 했어. 자, 걔는 경희대 한의대하고 서울대 의대를 했지. 경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전화량이 다르대. 이쪽에 플러스 EQ가 있어. 반전이지 서울대 같으니까. 사이콘데. 사이코까지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Q가 있어. 그 정도 사이코지. 선생님 준모가 준모가 뭐래? 아니 주모 보니까 갑자기 걔 생각이 나. 아. 이미지가 오버랩돼. 사이코. 이미지가 오버랩돼. 근데 그 사람은 상화라도 했지. 서울대 의대가 있지. 머리도 안 감고 오늘도 안 까먹네? 맨날 안 감았지. 근데 쟤 맨날 모자 쓰고 와요. 진짜 아마 안 감을 언제 줄 감아? 저번에 까맣다고 해놓고 모자 쓰고 왔어. 아니 저녁에 감아요. 에? 에이 거짓말 무슨 안 해. 에이 믿지 말라고. 아 인증샷 찍어서 보내. 스물 샤워하는 아침 거? 저녁. 머리 젖어 있는 거 딱. 아니 스물 아침 저녁 까만데. 저도 아침 저녁 얘도 딱 머리카락 그래요. 아침 저녁. 여학생도 아닌데 무슨 저녁 때 가만. 여학생은 여학생들은 머리 말리는 시간이 길어가 아침에 머리를 못 감아.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날 감을 수가 거 없잖아.
너가 그 머리 감으려고 일찍 일어나겠니? 네. 저녁밤에 감고 자겠니? 아침에 일찍 나는 감겠니? 나는 학교 늦었는데 약간- 머리 깎고 가가지고 더 지각. 나도 그래. 그니까. 너네 그때 말이잖아. 그냥 일찍 일어나면은 여학생들은 머리 솔직히 그건 진짜 내가 못한 거. 일찍 일어나면 고데기까지 하고 다이한테 물어봐봐. 머리 말리는데 30분은 걸려. 동생 보고 저 여동생 있어요. 레알? 너 여동생 진짜? 머리 말려? 나는 신기하다. 5분이면 제 머리 말리는 거 보면 진짜 시끄러워. 진짜 3분이면 제욱이 선분이잖아. 이렇게 옆머리 해서 빠가지고. 아 쏘기 싫다. 옆머리가 빠가지고 아 쏘기 선분이 싫다. 많아. 여기 봐. 이렇게 말하는 너무 아프다. 하지 마라. 근데 승우는 머릿결 보면 아 무섭다. 머릿결이 되게 야 좋은 이게 거 끄기 같아. 너무 싫다. 드라이브 안 하고 그냥 말릴 것 같아. 나이는 해요. 학교에 나왔잖아. 기억나? 고데기도 가끔씩 해요. 그거 걸스 진짠데. 자 여기는 걸스 플러스 2 드라마 보고 싶은 거 아씨. 아. 또 기가 또 살아났어. 앞에 아파. 아니 너도 안 감고 왔지? 감고 왔는데 머리가 떠가지고 쓰고 왔어. 아침에 감았는데 머리가 떠? 아니 아침에 안 감았구나. 머리 감으라 좀 여기 마이너스 Q가 있대. 이때 전기력선의 수는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수도 있어요. 전기력선 수는 전하량에 비례한대. 전하량이 많을수록 전기력선의 수가 많은 거야. 그럼 얘는 얘보다 전기력선 수가 몇 배만큼 많지? 많이 몇 배 많아? 수. 2배만큼 많은데? 2배만큼 많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자. 여기서는 2배만큼 많이 나오기 위해서 촘촘하게 나와야 되겠지. 얘는 이거보다 듬성듬성 들어가면 되겠지. 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 오른쪽 저 그래프 해석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돼. 짧게 그림 안 해요. 주모가 하트다. 설레이겠는데? 나도 자, 그리고 나머지들이 나머지들이 어때? 1대3으로 접으면 이런 공간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나가기도 해요. PPT 화살이 와. 이렇게 나가게 돼. 와. 아주 멀리서 보면은 얘는 얼마처럼 보일까? 플러스 1쿨룸인 것처럼 보이게 돼. 플러스 Q인 것처럼 보이게 돼. 아주 멀리서 보면 합쳐진 것처럼. 그럼 아주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보이겠지. 맞아요? 아. 이 녀석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한 그림이 앞그림이라고. 얘 요 주변에서 본 게 이 그림이라고. 그럼 반대로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있으면 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기력선이 있니 없니? 있어. 전기력선이 없다는 건 전기장도 0인 곳이라는 거야. 오. 이게 그래서 전기장이 0인 곳이 이런 곳에 생긴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전기장이 0인 곳 있을까 없을까? 없어. 쟤도 없고 쟤도 없어. 자, 그럼 이런 걸 한번 보자. 플러스 전하로 구성된 녀석들 한번 살펴보자. 플러스. 제발 뽑았다. 똥이 아니라고요. 시우 그 자기 집 아니면 똥 못 싸네. 시우 그거 있어요. 그배 말고 다른 데래. 똥가려? 네, 똥 가려야지. 결벽증 있어. 그배 말고 다른 데. 그 수요일에 제 스카이 있어서 영화관 쉬는 시간에 갔는데 똥 마렵다고 집에 갔어요. 맞긴 하지 근데. 맞잖아 맞지. 너는 왜 시우의 똥 히스토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어? 제가 알려줬어요. 제가 남발해요. 네가 자기의 TMI를. 항상 가서 뒤처리해 주는 거야? 저는 삐꾸가 아닌데. 미친놈이야. 아니 시우가 그랬어. 시우가 다 쌌어 그럼 가서 똥 그냥 닦아주는 거야? 아니. 김모야 나 다 쌌어. 부모가 해주는 거야? 네. 그 알바티잖아요. 얼마 받아? 얼마마다? 싸대기 한데. 한번 해줄 때마다 5만 원 받아요. 개쩔죠. 그래서 5만 원 짜주고 닦아준대요. 맞아요. 정말 할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5만 원짜리 닦아주고 네가 쓰는 거야? 네. 가게님이 좋아하지 않겠다. 시우 똥모는 5만 원 받을래요? 난 그럼 예스야. 시우가 금수저구나. 휴직이네. 이 닦는데 2만 원은 소비하다. 장에 혼자 살. 한 번 닦고 끝나겠어요?
그렇지 2번 이상 닦아줘야지. 한 3번은 닦아요. 그래 깨끗해지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때 요 사이에서는 전기력선이 있어 없어? 없지. 네. 이곳에 뭐가 생겨? 나그랑 주점. 전기력선이 없으니까 전기장이 0인 곳이 생긴다. 나그랑 주점. 나그랑 주점. 용승. 자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면 똑같겠죠. 똑같이 모양은 똑같고 방향만 반대로 나타나게 돼. 어떻게? 만약에 저기 저 이게 뭐라 그러나요? 이게 접지된 금속일 때 금속이야. 자, 이 주변에 플러스 전화가 있대. 그럼 이때 전기력선은 어떻게 나타날까? 얘는 자,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전기력선을. 너무 자, 들어갈 때 항상 금속의 표면과 전기력선이 어떻게 나와? 수직으로. 수직하게 나오게 돼. 저거 쌤 지금 전기력선 저런 거 접촉표면 이거 올려서 그래프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르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책으로 한번 특징을 한번 볼까? 전기력선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무한 원으로 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을 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때, 자, 위 옆쪽에 보니까 플러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가 있을 때 각각을 다 선생님이 그려드렸죠. 자, 한편 전하량이 다를 때는 전기력선이 전하량이 클수록 더 많다. 전기력선이 2배 많으면 전하량도 2배 많은 전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EQ와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전기력선 수에 보면 자, 몇 대 몇이야? 수가 나오는 것 6, 12 들어가는 것 6으로 나타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특징 전하량이 같은 두 전하의 부호가 다를 때 플러스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와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전기력선 수가 같다. 전기력선의 수는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전기력선 수가 많을수록 전하량이 컸다는 것이다. 한편 전기력선은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되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 외에 한 점에서 본 접선 방향이다 라고 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복잡하게 곡선 형태로 했을 때 이 점의 전기장은 얼마게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 나타내죠. 항상 접선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이거를 접선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합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전기력선이거든요. 전기력선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 자,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놔. 매달아 놔.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선을 이어간 거예요. 이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그 순간에 접선 방향이거든. 이게 바로 전기장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그래서 일정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단위항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고 그게 전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자, 한편 전기력선의 밀도와 전기장 세기는 비례하는 관계다. 선생님이 전속 밀도 갖고 전기장이라고 했잖아.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가 전속 밀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서론 부분까지 빠르게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정전기 유도에 대한 설명만 해드릴게요. 자, 먼저 도체에서 보고 있으니까 도체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렸었지. 네. 도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 자유전자 골격의 역할하는 건 누구라고요? 플러스 양. 원자 핵들이었지. 네. 원자 핵들이 이 고체 물질을 이루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해. 양이요. 자, 이 아이들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 수박전자 또는 후속전자라고 하는 자, 이런 전자들이 있어. 영어로 바인드 일렉트론이야. 바로 꼬지 말고 물론 잘안 그냥 바인드 일렉트론. 꼽냐? 무슨 양이 있어? 그래서 바인드 일렉트론이라고. 자, 그래서 속박되어진 전자들이 있어. 자, 이때 이 주변에 속박되지 않은 전자들이 있어.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라고 불러주죠. 보통 원자핵 하나당
한 개 내지 두 개의 자유전자를 발생시켜줘. 내지? 상당히 많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얘들은 보통 상태에서 지멋대로 운동할 수 있거든. 하지만 뼈대가 되는 원자핵 부분은 이동할 수가 없다. 자, 이때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놔보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놓으면 플러스는 밀어내고 마이너스는 당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지. 그래서 이쪽에 뭘 갖게 해? 남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이쪽은 전자가 빠져나갔네? 무슨 성질이 남게 돼? 이걸 어떻게 알아? 플러스 성질이 남겠지. 그래서 대전된 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하는 반대 종류의 전하는 가까운 쪽에 시켜주는 이 현상을 뭐라고? 정전기 유도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정전기 유도, 구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할게요. 쌤, 이거 예? 이거 어떻게 발표했어요? 배고도. 네, 105도. 아, 이거 105도가 아니고 104.5인데? 네?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발표했어요? 그냥 독서만 하고요. 어. 가능해? 가능하니까 나오지 않아?